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때 임차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고, 월세는 월세, 보증금 월세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부동산도 결국 이 수익을 얻으려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건물마다 뭐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다르겠지만, 뭐 병원 건물도 있고, 뭐 F&B, 음식점 건물도 있고, 뭐 옷가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려는 건물이라든지 내가 보는 건물이 어떤 임차인을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 가져야 되냐? 일단 임차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식당을 가거나 그러면 여기 식당에는 몇 평? 몇 평인데? 여기는 월세나 보증과 월세가 얼마 되지? 이런 관심을 갖는 거고요. 우리가 뭐 옷가게를 가더라도 이 옷가게 평수가 몇 평인데 여기는 보증과 월세가 얼마나 되지? 반대로 우리가 병원을 가요.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증금 월세 얼마,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그들이 임차인이고,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바로 수익률이거든요. 사업용 건물은 일단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보증과 임대 차입이 뭐 이런 궁금한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평수도 봐야 돼요, 평수. 30평에 되는 음식점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10평은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40평, 50평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병원을 기본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50평은 돼야 되더라. 30평에는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들어가더라. 정형외과는 최소한 100평 이상 들어가더라. 이런 관심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을 갖다 보면 따로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요. 내가 궁금한데 그 지역에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쪽에 들어가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치면 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들어가고, 상가 부분 들어가서 그 카테고리 상에 그 월세를 딱 들어가면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거, 내가 봤을 때 이런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뭐 평수는 뭐 20평인데 여기는 보증금 뭐 2천에 월세가 200만 원 받는구나, 이런 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뭐냐면, 뭐 내가 살려는 건물이나 부동산들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관심 있는 건물의 가격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 매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플들이 좀 많아요. 실거래가 나오고 뭐 매물 나와 있는 어플들이 많거든요. 이 빌딩 같은 경우는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디스코라는 그런 어플도 있고요. 밸류맵, 부동산 플래닛, 여러 개가 좀 있거든요. 이 세 개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세 개 정도만 보시고 나서 그 건물 가면 항상 의무적으로 집원 주소가 적혀 있는 그 팻말이 있거든요. 일단 거길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 그 건물이 예전에 실거래가, 한마디로 거래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5년인데 뭐 2023년, 2021년, 뭐 2022년 뭐 실거래가 된 건물이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이 좋게 실거래가 뜬 건물이면 이 건물은 2022년도 예를 들면 뭐 100억에 거래됐구나. 평수랑 요즘 어플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평수,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이 정도 건물이 100억 정도 받는구나. 만약에 그 건물이 실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건물, 다 옆 건물이라든지 비싼 컨디션의 건물들을 어플 보면 지도 보듯이 아주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건물 공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공부도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물, 토지, 그리고 임대차, 이런 공부를 조금씩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차원적인 건 뭐냐면 관심. 그 관심이 어떻게 되냐, 그냥 특별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각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가는, 뭐 식구들과 밥 먹을 때 가는 공간, 그리고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에 드는 건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의 건물 가격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작을 하면 아마 관심이 저절로 생기고,
궁금한 부분들은 또 내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점점 디테일하게 생기거든요. 일단 요 정도만 시작해도 뭐 시작의 반이라고 아마 많은 공부가 아마 될 겁니다. 예.